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아자동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이후 GM의 지분 50%를 인수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품질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운동과 신차 무이자 할부 판매라는 출혈 가격 경쟁을 통해 내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자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합작해온 GM은 대우자동차를 단순 하청 생산 기지로 운영하였을 뿐 경쟁사의 고유 모델 개발, 독자 엔진 개발과 같은 연구 개발 투자를 등한시하였으므로 기술 경쟁력은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우자동차의 무이자 할부 판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으나 기업의 이익을 축소하고 나아가 부실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의 열쇠를 만회하고자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으로 진출을 도모하여 해외 시장 개척으로 누적 적자를 만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해외 현지에서 금융 차입을 통해 공장을 인수하거나 증설하는 방식이었으므로 국내 재벌의 해외판 차입 경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이른바 세계 경영은 주로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의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지급 보증으로 동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5개국,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이외 네덜란드, 이집트, 인도, 중국, 이란 5개국 포함 총 13개국의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는데 1999년 대우그룹의 해외 차입금은 총 68억 달러로 이 중 외국 금융기관 차입금 약 45억 달러, 국내 금융기관 현지 법인 차입금 약 16억 달러, 전환사채가 약 7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해외 평균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경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우자동차는 무이자 할부 판매와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을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분식회계를 활용했습니다. 실제 부채를 반영하고 추정 손실을 반영한 결과 1999년 6월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 규모는 약 12조 원에 가까워왔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자기 자본액은 5조 80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분석 결과 마이너스 6조 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그룹은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연 30% 내외의 고금리로 단기 회사채 발행을 거듭합니다. 1997년 말에 대우자동차의 총 차입금은 약 28조 원이었으나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1999년 말 총 차입금이 약 43조로 총 15조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는 재벌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을 통한 회사채 발행을 감시하지 못해 기업 부실을 천문학적 규모로 키우게 방관한 IMF와 김대중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자동차는 부실 경영의 위기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보다는 기업 확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1998년 1월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고 1998년 기아자동차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과 자동차와 전자 부문을 두고 빅딜에도 참여했습니다. GM과의 합작 협상 또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장적 인수합병 노력이 대우자동차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999년 8월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를 포함하여 12개 대우 계열사와 함께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고 부실 규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워크아웃이란 채권단 주도로 부실 기업의 채무 조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회생을 위한 기업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11월 IMF 관리체제 시작 직전에 기아자동차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 불개입, 공기업화, 그리고 제3자 매각으로 입장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8월 IMF 관리체제 하에 대우자동차 부실 사태 때는 청와대가 GM과 직접 매각 의사를 타진하면서 해외 매각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공기업화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와 자본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공적 자금 투입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을 통해 시장 원리에 따른 부실 기업 정리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매각이 적절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2000년 2월 정부는 매각을 위한 국제 입찰을 위한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는데 GM은 수의 계약을 요구하면서도 인수 가격 인하를 위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한 포드, 현대도 입찰 참여를 희망하였으므로 국부 유출 논쟁과 해외 매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는 GM과의 수의 계약이 아닌 제한적 국제 경쟁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GM, 피아트, 포드, 다임러, 현대, 컨소시엄 3개 주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2000년 6월 29일 인수가격 7조 7천억 원을 제출한 포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포드는 실사 과정에서 대우자동차의 부실 규모를 새롭게 인지하고 타이어 리콜 사태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0년 9월 인수를 포기합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GM에게 먼저 인수하고 가격은 나중에 정산하자며 인수를 종용합니다.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는 최종 부도 처리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대우자동차는 2천여 명의 희망퇴직과 2001년 2월 1722명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부실기업 처리를 두고 이전 정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산업정책과는 다르게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 개선을 목표로 시장에 의한 해외 매각을 추진하며 채권단을 통한 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우자동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1998년 30%에서 2000년 9월 18%로 대폭 하락하고 신규 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GM 매각 종용 이후 대우자동차의 인수 가치는 계속 하락했고 GM과 포드 등 해외 업체들은 시간 끌기를 하며 인수 가격을 낮추어가는 등 헐값 인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우자동차 생산 대수도 1999년 93만 대에서 2000년 82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용 지원과 구체적 협상 전략 없는 정부의 일방적 해외 매각 방침과 추진은 입찰 협상의 실패를 불러왔고 결국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국부 유출 논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해외 매각 반대와 공기업화, 고용 보장을 주장했으나 사무직 노동자들의 사무요인은 무작정의 해외 매각 반대보다는 인수기업의 생산 대수 확보, 연구기술 개발 투자, 고용 유지를 약속받는 매각 조건 강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 세력은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분열과 갈등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998년 말에 대우자동차는 총 자산 11조 8천억 원, 총 부채 17조 9천억 원으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6조 원대였습니다. 2000년 2월 이후 17개월 만인 2001년 9월 21일 GM은 대우자동차와 산업은행과 협상 끝에 인수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대우자동차를 있는 그대로 GM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설법인을 만들어 부채를 제외한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대우자동차에 납품했던 부품업체의 미수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설법인은 GM이 4억 달러, 채권단이 약 2억 달러를 출자하고 GM 지분 50%, GM 관계사 17%, 채권단 33%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GM은 대우자동차에게 12억 달러를 지불하고 부평 공장을 제외한 군산, 창원공장, 기술연구소와 정비공장, 해외 22개 법인, 이집트, 베트남 공장 등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법인 GM 대우는 대우자동차의 일부 부채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해외 법인 차입금 약 3억 2천만 달러와 퇴직급여 충당금 등 5억 1천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GM이 대우자동차에 주기로 한 12억 달러 어치의 우선주로 채권단은 미수 채권의 일부를 회수했지만 다시 GM대우 측에 약 2억 달러의 투자와 운영자금 2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GM대우를 위해 법인세 7년간 면제, 배당소득세 10년간 50% 감면, 특별소비세 5년간 납부 유예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남은 대우의 회사채는 정부가 감액하여 상환해 나갔습니다. 1999년과 2000년 사이 대우그룹의 누적 손실은 약 48조 원, 부채는 57조 원에 달했습니다. 감가된 부채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1993년 삼성 상용차 진출과 함께 기아 자동차 주식 매수로 승용차 진입을 시도하던 삼성그룹은 1995년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하여 삼성자동차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신차 출시 시점에 매년 1조 원 시설 투자로 1998년 4조 원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삼성그룹은 김대중 정부의 주선 하에 1999년 대우그룹과 자동차와 전자부문 간 빅딜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이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2조 8천억 원 어치를 매각하여 부채 상환과 협력업체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의 70%의 주식을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독자기업 대 다국적 기업,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